근데 그래도 에너지가 들어가도 그럼 그래도 범위가 좁아. 원래 보통 연력학부터 전자기 중간까지는 가거든. 2학기 때 전자기 파동 다 하기 힘들 건데.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2단원 전체를 중간하기에도 양이 많고 3단원 전체 기말도 양이 조금 많긴 한데 원래 조금 자르거든. 2, 3단원이니까 지학이랑 여기 물리가 총 단원이 3개밖에 안 돼가지고 단원이 좀 중간에 잘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인 건 난 범위 본 거 중에 제일 적어. 근데 범위가 적으면 안 좋은 게 어려워져서. 학교에서 여기 다 나갔어, 얘들아? 상대성 이론 부분? 아직 안 나갔어, 원당은? 너도 안 나갔어? 연락을 아직 하고 있어? 여기가 난이도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난이도 높다는 게 막 문제 풀고 이런 난이도보다는 그거보다는 개념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라 개념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또 문제가 풀리는데 시험 볼 때까지도 개념 이해 정확히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봐서 이건 최대한 계속 어필을 해야 돼. 잘 모르겠으면은 알겠지? 이해하려고 계속 홍보를 좀 해야 돼. 자기 투자 자기 공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 여기는.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 설명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도. 된 거 같아도 문제가 또 안 풀리고 막 그래. 암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부터 너무 겁을 줬나? 그 정도는 아니야. 지금 말 다 해놓고. 자, 그래서 지금 112페이지. 다 폈어요? 112페이지 보시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일단 그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용어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상대속도라는 거는 운동하고 있는 누가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야. 즉 말 그대로 관찰자가 본 누구의 속도? 상대방의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잠깐만. 자,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뭘 빼야 돼? 상대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는 거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라. 근데 보시다시피 속도기 때문에 뭐가 있어? 방향 있는 값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 고려해서 빼줘야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야. 근데 이게 용어에서 되게 헷갈려. A에 대한이라는 거는 A가 본이라는 거 같은 의미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표현으로는 A가 B를 봤을 때는 A 먼저 쓰세요. 그래서 V, A, B가 바로 B에서 A를 뺀 거다. A가 B를 봤을 때 상대방에서 나를 뺀 거니까. 자, 그러면 상대 속도는 결국은 관찰자 자신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대방의 속도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빼줘야 된다는 거지. 방향이 달랐을 때는 그럼 마마는 뿔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 알겠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직선상에서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을 때 그럼 A가 봤을 때 B는 B의 속도에서 A를 빼는 거겠지? 그럼 이 경우에 VAB는요. VB-A가 될 거야. 즉, 이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 즉 A가 봤을 때는 B는 더 빠르게 앞쪽으로 간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VBA는요. VBA는 VA에서 VB를 뺀 거지. 즉 B가 A를 보면은 이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가 나오지. 그 얘기는 오히려 뒤로 간다고 느끼는 거야. 왜?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나를 뒤쫓아오는데 나보다 느려. 그러면 더 간격이 멀어지니까 얘가 마치 뒤로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같은 방향이더라도. 자, 이번에는 두 물체 운동 방향 반대야. 이때는 VAB 똑같이 VB에서 VA를 뺄 건데 얘는 속도지만 이미 부호를 마이너스 VB라고 바꿔놓은 상황이야. 부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쨌든 상대방의 속도 마이너스 VB에서 나의 속도 VA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두 속력의 크기가 되는 거지.
알겠어? 즉 방향이 반대면은 가까워지든 서로 멀어지든 그 멀어지는 속도와 가까워지는 속도는 두 빠르기의 합이다. 그래서 방향을 우린 잘 체크해줘야 됐었어. 앞에 물체 운동에서도 우리 이 내용은 비슷하게 봤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속력 속도 할 때 나온 거에 그냥 복습 정도의 수준이었어. 상세 속도 우리 원래 알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결국 근데 이게 왜 다시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 속도를 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빛에 대한 무언가를 봤을 때 우린 이런 걸 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이 나온 거고요. 지금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에테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학의 에테르는 아니야. 에테르라는 어떤 가상의 매질이에요. 얘들아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빛은 매질이 필요해요? 고액기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니면 진공이 있어도 상관없어? 무관하지. 매질과 무관해.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도 빛이 직진하는 거야. 그런데 에테르라는 이런 가상의 매질이 있어서 실제로 매질이 있어서 빛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 거지. 자, 파동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고 빛도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빛도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배를 타고 갈 때 물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같으면은 배가 빨라지지만 반대일 때는 느려지죠. 그럼 빛도 매질인 에테르의 방향과 흐름의 방향과 같으면 그땐 빠르고 반대면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빛의 속력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밑에 가상의 에테르의 흐름이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을 때 지금 빛의 방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에테르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속력의 차이를 보면서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빛의 속력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더라는 거지. 따라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 결론은 뭐 때문에 여기 밑에 결론부터 보시면은 빛의 속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에테르가 없다. 즉 매질 없이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거고 실험에 대한 과정을 봐봐. 광원이 지금 왼쪽에 설치돼 있어. 비스듬하게 반거리 이제 비스듬하게 설치된 걸 반거리라고 그러거든. 반거리 있으면 이 반거리에 의해서 지금 1번 갔죠? 거울에 반사돼서 2번 왔어. 튕겨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치? 막 이렇게 거울 때문에 결국 반사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본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반사돼서 나오는 경로를 이게 1번, 2번, 3번이 결국은 2'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반거울은 때에 따라 꺾이기도 하고 언제는 관통하기도 하는 이런 거울이거든. 그래서 프라임이 안 붙어있는 숫자들 보면은 반거울에서 튕겨서 위로 갔다가 거울에서 튕겨서 지금 다이렉트로 검출기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 내려온 거야. 다른 오른쪽 가지 마. 즉 요거예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경로가 위로 한번 반사돼. 그리고 여기서 반사된 게 아래로 내려와서 또 꺾이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게 반거울의 특징이야. 자, 이 경로일 때랑 이번에는 나온 빛이 처음부터 꺾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에 관통을 먼저 했어. 그지? 아까는 반사되고 관통했잖아. 관통 먼저 하고 이때 반사된 빛이 꺾인다. 이렇게 루트인 거지. 즉 관통 그리고 굴절 요건 똑같죠? 굴절 아니라 꺾이는 반사는 자 그럼 이렇게 1, 2, 3 경로와 1', 2', 3' 경로의 빛이 있는데 정말 에테르가 있었다면은 얘네 진행 방향이 지금 어때? 거리는 같지만 경로가 다르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이 두 번째 프라임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고 X축으로 오히려 2배만큼 갔고 Y축으로는 절반을 갔지? 그럼 오히려 1번, 2번, 3번 루트는
X축으로 절반, Y축으로는 2배. 이렇게야. 근데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전체 경로에 대한 길이는 똑같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오른쪽으로든 X축으로든 Y축으로든 흐름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애가 있었다면은 오른쪽을 더 많이 타고 간 애가 오히려 유리하잖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을 건데 실제 차이가 없더라는 거지. 그 얘기는 이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 이게 물살이었어 봐. 물살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봐. 그러면은 얘는 물살 타고 더 쭉 이동했으니까 더 유리한 이런 입장인 거잖아. 근데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 얘기는 매질이 없다. 그래서 실험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알겠지. 이거 단독으로 가끔 문제 나오기도 하니까 뭐 요게 의미하는 바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걸 내기도 해. 자, 그리고 이제 관성좌표계. 우리 관성이라는 거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힘이잖아. 관성이라는 게 유지의 성질. 그리고 그 관성이 유지되는 좌표계를 말 그대로 관성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좌표라는 건 우리 알고 있듯이 이제 기준점이 있고 방향과 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관성좌표계라는 건데 실제 다른 좌표계도 또 있어. 이거랑 비교해서. 일단 관성이라는 거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지 또는 등속도라는 거는 알짜임이 0이다. 이러한 좌표계가 있다는 거야.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이런 좌표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랑 다르게 쓰이는 게 바로 뭐냐면 가속좌표계야. 가속좌표계는 가속도가 있다는 거니까 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성계, 관성좌표계는 힘이 0일 때,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없을 때 그때 이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어떤 좌표계로서 하나의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또 다른 하나의 좌표계는 걔도 또한 관성좌표계다. 지금부터 뭔 얘기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걔라는 건 시스템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은 관찰자야. 이 멀뚱멀뚱 서 있는 차는 관찰자야. 그럼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요 땅은 나의 좌표계인 거야. 나의 좌표계는 현재 정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관성이겠지. 나 안 움직이잖아. 나의 좌표계는 관성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운동하는 애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래. 내가 봤을 때. 나도 관성인데 너도 일정한 속도네? 우리 등속이거나 정지거나 하면 무조건 관성이라 했잖아. 그럼 얘는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속도니까 실제로도 똑같은 속도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내가 뛰고 있는데 얘가 멈춰 있어. 내 옆에 그냥 늘 멈춰 있어. 난 분명히 뛰고 있잖아. 근데 내가 뛰고 있는데 얘가 멈춰 있고 내 옆에 쭉 그대로 있다는 거는 얘도 뛰고 있는 거지. 그래야 내가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 근데 내가 뛰고 있으니까 나는 관성좌표계야? 아니잖아. 근데 상대방한테 너 정지해 있으니까 너 관성이야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야. 즉 멈춰있는 내가 봤을 때 너도 멈춰 있으면 등속이다. 아니 너도 등속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 관성이니까. 근데 나 멈춰있는데 너도 멈춰있네. 나 안 움직이는데 너도 안 움직이네. 그러면 얘가 속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제로? 없다. 그럼 관성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는 멈춰있는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내가 뛰고 있을 때 똑같은 속도는 나의 속도,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정말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내가 빨라지는 운동을 할 때? 안 되겠지. 근데 내가 똑같은 속도로 뛸 때 남도 똑같은 속도로 뛰면 그때는 속도가 일정해 보이겠지. 즉 무슨 얘기냐? A가 6으로 뛰고 있어. 근데 B는 그 옆에서 4로 뛰고 있어. 둘 다 일정한 속도야. 일정한 속도니까 얘도 등속이니까 얘는 관성이 맞아. 근데 이제 B가 A를 봤을 때는 A가 몇으로 뛰는 것처럼 보여?
2로 뛰는 것처럼 보이겠지, 상대 속도니까. 근데 어쨌든 그 2라는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상대 속도여도 둘 다 등속이니까 안 바뀌잖아. 그러면 일정한 속도네? 그럼 너도 관성 맞아?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시작은 쌤이 너희 쉽게 이해하라고 얘도 등속도 얘도 등속도라고 준 상황이야. 근데 그걸 안 준 상황에서 얘가 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나는 등속도로 뛰고 있어요. 난 등속도니까 난 관성이 맞아. 근데 B가 A를 봤을 때 즉 VBA가 2로 보이더래. 2로 보인다라는 거는 어쨌든 2로 쭉 일정한 거지. 그럼 내가 봤을 때 나 관성계인데 너도 일정한 속도네? 그럼 너도 관성계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린 상대 속도의 개념을 이용해서 얘가 6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 줄 알겠어? 조금 이제 알겠지? 조금. 요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스스로 깨달아 봐봐. 그림으로만 봤을 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그림 먼저 보시면은 정지한 애가 S'이 움직이네 라고 봤어. 근데 이 안에 있는 S'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본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우리가 원래 달리는 자동차에서 옆에 있는 풍경을 보면 풍경이 뒤로 멀어지고 있지. 내가 앞으로 가는 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이거를 또 다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은 뭔가 보이겠지만 서로가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누가 멈춰있고 누가 어디로 운동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정지거나 등속도 상태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준 차이라는 거지. 기준 차이. 얘 입장에서는 나는 멈춰있다고 느끼니까 다 자기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해. 여기 어려우면은 여기가 S' 입장에서는 S가 뒤로 가는 거고 S 입장에서는 S''이 앞으로 가는 건데 얘네가 등가속도가 아니라 가속이 아니라 정지해 있거나 등속이면은 그걸 관성계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우리가 이제 물투를 나중에 너희가 고3 때 가면 배운다면은 그때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특수상대성인데 이게 더 쉬워. 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은 일단 에테르가 없다는 것을 해석해서 결국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첫 번째 가정과 광속불변 원리라는 두 번째 가정을 세웠어요. 용어 뜻을 잘 해석해봐.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뭐든지 상대적이다 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때 빠르다 느리다는 누구와 비교했을 때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다도 누구랑 비교했을 때야. 우리 성적도 누구랑 비교했을 때 잘 봤다 못 봤단 거야. 그지? 바로 이런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광속불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는 언제나 항상 always 어떻다? 일정하다, 불변한다. 이런 원리지. 그래서 자, 상대성 원리부터 해석해 보시면은 자, 뭐든지 상대적이다 라는 거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좀 어려운 건데 너무 철학적이잖아. 그치? 해석 봐봐. 관성계에서는 일단 관성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하죠. 멈춰있으려고 하고 또는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자, 여기 옆에 짭틀이 보면은 아까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 했어요? 가속좌표계라고 얘기했어. 관성이 아닌 상태야. 관성이 아닌 상태니까 가속도 운동이잖아. 이때는 힘이 0이 아닐 때 힘이 작용하는. 그래서 가속좌표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지. 근데 우리는 힘이 0인, 외부 힘이 0인 상태, 무중력 상태. 알겠어요? 자, 그럴 때 물리량은 다를 순 있어. 즉, 당연히 우리가 측정하는 값들은 다를 수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누구는 6으로 운동하고 누구는 4로 운동하고 그럼 그 빠르기라는 물리량은 다르지만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어쨌든 2라는 건 똑같지 않냐.
10이랑 8도 결국 이만큼 차이가 나고 20과 18도 이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각각의 물리량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상대 속도로 시작을 했죠. 상대 속도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바라본 속도 빼기 나의 속도였잖아. 그런 게 어쨌든 상대 속도의 법칙일 거 아니야. 그 법칙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물리량이 다르더라도 관계식은 동일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 누구는 달리는 기차 안, 나는 멈춰있는 땅일 때 서로 다른 관성계라고 표현을 해. 그때 물체의 속도는 속도 자체는 다르게 측정이 되지만 결국은 운동 법칙, F는 ma라든지 이런 식은 똑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왜 같을까? 관성계면 가속도가 있어 없어? 애시당초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가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운동법칙 F는 ma는 0으로서 똑같이 성립된다 이 얘기인 거야. 둘 다 0이라는 상황. 그래서 여기는 좀 해설을 조금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줬으면 너희가 이해가 쉬웠을 건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가속도가 있어 보이잖아. 관성이라는 거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 물리량이라는 것은 왜 늦었어? 이거 앞에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물리량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의 차이, 서로 관측했을 때 그들의 갭 이런 거는 똑같다. 즉 우리 위치 에너지의 값이 다르게 계산이 되더라도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잖아.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뭐든지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라서 나보다 2등 앞선다, 나보다 몇 등 앞선다 이거는 내가 몇 등인지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넌 나보다 2계단 위에 있다. 이런 건 똑같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이제 본 공의 운동인데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트럭이 있어. 일정한 속력이니까 얘는 가속계야 아니면 관성계야? 관성이죠. 관성은 힘이 없는 상황이야. 113페이지. 관성계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관성계구나. 어차피 이건 가속하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 그럼 물투라서. 자, 연직 위로 공을 던져 올렸어. 실제로 너 이렇게 달린 자동차에서 공 위로 던지면은 왠지 공이 뒤로 떨어질 것 같지? 공 위로 올라가는데 얘는 쌩하고 갔으니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물론 얘 입장에서는 내가 위로만 속력을 준 게 맞는데 애시당초 이 공 또한 이 자동차에 실려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의 성분의 속력을 가지고 있던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 던져서 이게 던지고 내가 앞으로 가면 공이 뒤로 떨어지잖아요. 야 근데 너희 걸어가면서 공 던져가지고 앞에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나? 실제 내가 속력을 가지고 가면서 물체 던지면 내가 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물체도 속력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었잖아. 우리가 보기에 내가 들고 있으니까 공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공은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 수평 방향으로. 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던 공이 내가 위로 던졌으면은 얘는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을 둘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밖에서 봤을 때는 포물선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뭐였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오른쪽으로 V라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던 차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과 사람 또한 V라는 속도로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자동차 위에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나는 속력이 0이라고 표현하면 돼? 안 되지. 나 자동차 타고 가고 있잖아. 나도 내 몸이 자동차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공 또한 이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던 앤 거야. 알겠죠? 근데 이 관성계 내에서만 이 자동차라는 관성계 내에서만 멈춰 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입장 차이라는 거야. 내가 이 외부에서 이 자동차를 봤을 때는 공이건 사람이건 차건 던지기 전에
다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가 차 타고 가만히 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는 내가 멈춰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니? 왜냐면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봤냐에 따라서 나는 정지라고 느낄 수 있고 누군가는 운동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 이게 상대성 원리.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 트럭 위에 관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을 던졌다 받았을 때 그냥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보여. 내 손을 떠나서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근데 밖에 있던 관찰자 입장에서는 포물선 운동한다는 거야. 달리던 애가 던졌는데 앞으로 던진 게 아니지만 공도 이성분이 있었다는 걸 얘 입장에선 알잖아. 이 공한테서 옆으로 간다는 걸 보는 입장. 얘는 멈춰있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다른 관성계인 거야. 차라는 관성계와 땅이라는 관성계에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는 이 두 관찰자가 봤을 때 고의 경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얘가 올라갔다가 힘을 받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중력가속도 법칙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죠. 얘도 힘을 받아 떨어진 거고 얘도 힘을 받아 떨어진 거잖아. 근데 이거를 너희 주의해야 돼. 관성좌표계라고 해서 무조건 힘이 항상 0인 거는 아니야. 실제 연직으로 던져 올리고 공이 떨어졌다는 거는 중력이 작용한 공간이잖아. 무조건 무중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관성에서도 힘을 가해서 운동 상태 변화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법칙을 우리가 이제 F는 mg라든지 ma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중력 가속도 받아 떨어진 거. 그럼 여기에서도 중력 가속도 F는 ma라는 식, 여기서도 F는 ma라는 식 똑같이 적용되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경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법칙을 써? 없잖아, 다른 법칙. 그치?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의 속도 다르게 측정돼. 그래, 속도라는 건 방향도 가진 값이니까. 얘는 위아래 운동이었고 얘는 포물선 운동이니까 속도가 다른 거야. 빠르기만 아니라 방향도 바뀌는 거니까. 분명 다르게 측정했지만 이 F는 ma라는 법칙은 둘 다 똑같다. 값도 질량이 같다면 같게 표현될 거고. 알겠어? 이건 이론 묻는 문제만 아니면 막 크게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이론 묻는 거에서 나올까 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이야. 첫 번째 과정 뭐였어? 이름이 상대성 원리라는 거. 서로 상대적이다. 어디서 누굴 보냐. 두 번째가 광속불변의 원리. 말 그대로 빛의 속력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섹이에요. 너희 책에도 써있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섹이야. 여기 단위 미터/섹인 거 주의해. 킬로미터일 때는 30만이니까 동그라미 5개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진공 중에 서야 돼. 진공 중. 왜냐면 빛의 경우는 물에서든 언제든 속력이 조금씩 바뀌거든.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즉 내가 뛰면서 보나 광원이 움직이면서 빛을 쏘나 일정하다 이 얘기야. 원래 기차의 경우 봐봐. 기차의 경우 속도가 100km/h로 달리고 있어. 달리는 기차 안에서 200km/h로 내가 화살을 쐈어. 화살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도 원래 이 기차의 100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운동하던 앤데 200이라는 추가의 속력을 받았으니 밖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화살이 몇으로 보여? 300으로 보여. 안에 있는 활손의 입장에서는 물론 200이겠지만 이렇게 더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 반대 방향은 빼주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레이저를 쐈어. 레이저 쐈을 때 우리 빛의 속력을 C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빛의 속력은 요거대로라면 C 플러스 100이 맞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냥 C라는 거야. 여기 배울 때는 그래서 뭔 개소리야 막 싶은 내용도 많어.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인 거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워낙 빨라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100km/h면은 10만 미터를 3600초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미터 퍼 섹으로 가봐. 기껏해야 30도 안 돼. 그치? 우리 3 곱하기 10 8승. 미터 퍼 섹짜리 앞에서 어디 30짜리 속력이? 이거 더해줘봤자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이거야. 선생님 그래도 아예 막 동그라미가 무슨 10개 이상 있는 것도 아닌데 차이가 나진 않을까요? 안 나.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야. 알겠어? 오히려 빛이 상쇄시킨다고 차라리 생각을 해버려. 그게 마음 편해. 알겠지? 왜 이럴까라는 거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여기서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단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V 플러스 C가 아니라 C로 관측이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두 가지 과정,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론이다. 어떤 관성계에서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상대 속도는 이제 내가 바라본 상대방의 속도라 했어.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뭐가 바뀌냐면 시간, 길이, 질량 이런 물리량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야. 와, 근데 어이가 없지 않냐? 야, 상대 속도 그래. 내가 6m/s으로 뛸 때 너가 10으로 뛰면 난 너가 4로 보여. 내가 16으로 뛸 때 너가 20으로 뛰면 또 4로 보여. 이런 상대 속도에 대한 건 알겠어. 그래, 거기까지 상대성 원리 이해되지?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길이, 질량도 뭔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주에서의 시간은 지구보다 더 천천히 흐른다. 근데 실제로 맞아. 그래서 우주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온 사람은 지구에서 그 몇 년 동안 사람들 노화가 일어나잖아. 그 사람에 비해서 덜 늙어 있어, 덜. 그래서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하면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돼. 그동안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내가 인터스텔라 영화보다 토할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일단 핵심 체크 하면서 다시 리뷰 좀 해줄게. 자, 여기 1번에 뭐라고 채워? 현주이도 지금 하면서 가봐.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결국 뭐야?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물체의 속도로서 내가 관측한 물체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인 관찰자의 속도를 빼야 돼. 지금 여기에 상대 속도 넣어주시고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 채워라? 관찰자의 속도. 자, 그리고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서 뭐가 없다?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없다. 에테르가 뭐냐면 빛이 진행할 때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근데 빛은 원래 빈 공간에서도 직진하잖아. 그지? 그게 없다는 거 밝힌 거고. 수아야! 여기 빈칸 채울 땐 집중해야지. 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아까 무슨 원리였어?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야. 물리 법칙은 다 동일하다. 다 상대적일 뿐이다. 상대성 원리. 그리고 빛의 속도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 법칙.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 법칙의 원리야. 미안, 원리. 둘 다 원리인데 얘는 왜 법칙을 써버렸어? 이 두 개를 토대로 한 이론을 우리 뭐라 불렀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자, 그래서 밑에 1번. A가 동쪽으로 10의 속도로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B는 서쪽으로 7이야. 얘들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A가 본 B야. 뭐뭐에 대한이 관찰자야. 그럼 A가 본 B는 B에서 A를 빼줘야 돼. 그러면 B 7에서 10을 빼주면 3이야? 아니지. 방향 고려해야 되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러면 A가 본 B니까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7을 뺀 거지. 몇이 되는 거야? 17m/s이라고 해줘야 돼. 알겠어? 그리고 잠깐만. 이거 방향 쌤이 이건 크기만 좀 있다.
A값은 B니까 여기서 요거 빼는 거잖아. 식에서. 그럼 7에서 마10을 빼면은 이게 원래 크기는 17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방향이 반대로 쌤이 원래 마10이라고 한 건데 우리 원래 아까 쌤이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자 했잖아. 그럼 왼쪽에 여기를 원래 마7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그럼 마7에서 오히려 뿔10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7인 거지. 이게 너희 교재 답에 아마 서쪽으로 17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17의 의미가 곧 서쪽으로다. 즉 A 입장에서 B는 뒤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럼 반대로 B에 대한 A는 A에서 B를 빼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10에서 뭐를 빼야 돼? 마이너스 7을 빼는 거니까 이때는 플러스 17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동쪽으로 17. 알겠어? 서로 반대 방향이면은 멀어지는 속도 또는 가까워지는 속도가 어떻다? 더하면 되는 거야. 자, 2번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실제 매질이 에텔이라는 게 있으면 이 에텔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방향이면 빛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 반대면 느려질 거다라고 생각한 게 맞아 실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차이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가 부정됐죠? 그래서 결국은 실험 결과에 의해서 매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실제 이 상대성 이론이 누구니까? 아인슈타인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실험 결과에 의해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어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이해돼?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그만 좀 졸아라. 3번. 정지 또는 등속도일 때 이 좌표계를 뭐라 불렀지? 관성좌표계. 한번 써주면 되겠고 4번에 S가 봤을 때 S'은 멈춰있는 S가 일정한 속도의 V에 자동차 타고 기차 탔잖아. 그럼 무슨 운동이야? 등속운동 쓰면 돼. 등속운동. 그치? 앞으로 너무 디테일했어. 좋았어. 근데 오른쪽으로, 그치? 오른쪽으로 등속. 괜찮아. 방향 써주면 더 좋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등속. 그럼 S' 입장에서 오히려 S가 왼쪽으로.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똑같은 또 등속. 속도는 이 V로. 자, 가정 두 가지 뭐였지? 밑에 한번 써보자. 상대성 원리랑 광속 불변 원리. 5번에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 자, 6번에 기차예요. 기차가 V로 운동하고 있고 레이저 C로 쐈어. 그때 S1은 정지한 상태를 보고 있고요. S2는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뛰면서 보고 있어. 자, S1이 봤을 때 빛의 속력 무조건 몇이야? C. S2가 봤을 때도 무조건 몇이야? C. 대신 기차의 속력은 S1이 봤을 때는 라지 V. S2가 봤을 때 기차의 속력은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가 되겠지. 알겠어? 근데 빛의 속력은 무관하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현상. 여기가 중요하게 더 봐야 되는, 여기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 동시에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상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동시에 뛰고 있어도 어쨌든 그 뛰는 빠르기 상대적이잖아. 그런 상황이라 보면 돼. 그래서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있어. 한 관성계에서. 근데 이거를 다른 관성계에서 본다면 실제 내가 봤을 땐 동시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관성계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즉 동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 상대적이다. 이건 내 입장일 뿐인 거야. 내 입장에서 공을 동시에 떨어뜨렸어. 내 입장에서 공을 동시에 떨어뜨린 건 정말 내 입장이야. 공과 같이 있는 이 한 공간에 있던. 근데 여기 옆에 날아가던 우주선에서 내가 이거는 거 보고 있었어. 그럼 과연 이걸 동시에 떨어뜨렸다고 인정을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럼 광속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 조건형사 이거야. 광속에 가깝다라는 건 광속도로 운동한다고 보면 돼요.
광속으로 운동하는 어떤 우주선이 있을 때 가운데 광원이 있어. 전구가 있죠. 전구에서 빛이 깜빡여서 전구로부터 양쪽 끝에 있는 검출기로 갈 거야. 거리가 동일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안에서 전구를 켰지.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운동한다라는 게 느껴져? 안 느껴지니까 내가 빛을 쏴서 양쪽 A, B 끝에 도달하는 시간이 과연 어떨까? 거리가 같으니까 동일하겠죠? 내 입장에서는 그럼 동시에 빛이 방출돼서 동시에 도달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을 지구에서 바라봤어. 그렇다면 빛이 방출되고 나서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당겨졌잖아. 그럼 결국은 이 빛이 도달해야 되는 거리는 누가 더 짧은 거야? A가 짧다라고 느끼는 거야. S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왜냐면 빛은 이미 떠났으니까. 그럼 아무리 이 우주선이 광속으로 움직여도, 그치? 도달할 때까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떠난 빛이 있는데 얘에 대해서 땡겨왔으니까 검출기가 그만큼 짧게 도달하면 된다 이거야. 아까 달리는 자동차에서 공을 던진 경우는 공도 광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속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같이 옆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빛의 경우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 얘기야. 빛을 쐈을 때는 얘 똑같이 빛의 속도 움직이고 얘도 빛이잖아. 그럴 때는 내가 속도 갖고 있다 이거 신경 쓰지 말아세요. 그냥 빛은 깜빡하면 거기서 그냥 끝. 원래 그 위치. 그럼 이제 검출기가 이동한 것만 생각해주면 돼.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알겠어? 실제 S'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해. 근데 얘 입장에서 아니다. 그래서 봐봐. 되게 웃겨. 지금 빛의 속력을 일단 일정해. 자, S'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속력 같고 거리 같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도달해요. 맞아. 근데 S 입장에서는 그래, 빛의 속력 같아. 맞아. 근데 빛이 이동하면서 우주선도 옮겨오잖아. 땡겨오잖아. 그럼 왼쪽에 먼저 도달해. 왼쪽에 먼저 도달한다고 S는 느끼는 거야. 그러면 사건 A와 B 중에서 도달한다는 사건은 누가 더 먼저 진행된 거야? A가 먼저 도달했으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건 A가 먼저 일어났다고 느끼는 거지. 두 개가 다른 관성계에 있죠. 다른 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즉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야. 알겠어? 시간 자체가 측정했을 때, 그럼 얘는 이 안에 있는 시계로 딱 쟀어.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니까 빛의 속도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는 만큼의 시간이 흘렀겠지? 근데 S 입장에서는 더 짧은 거리 땡겨왔으니까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여기 기준으로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더 짧은 거리 이동했으니까 얘는 시간이 더 어때? 짧게 측정된다. 이렇게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시간 왜곡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밑에 이제 사고 실험으로 또 한 건데, 실제 지구에 있던 우주인이 지나가는 우주선을 본 거야. 자, 관찰자 S에 대해서 우주선을 타고 있는 S'의 옆에 0.9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요. 같은 거리에 별 A와 B가 있어. 그래서 우주선은 A에서 B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때 둘이 딱 일직선이 되는 순간 A랑 B의 별이 동시에 터졌어. 이런 상황이야. 그럼 멈춰있는 S 입장부터 보면은 거리가 같으니까 두 별에서 나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겠죠. S' 관성계 입장에서는, 근데 S' 관성계 입장에서는 G가 멈춰 있잖아. 그러면 타고 가던 얘는 S가 뒤쪽으로 운동한다고 느끼거든?
이때 S'의 관성계에서도 어쨌든 이 빛이 폭발하는 거는 보일 건데, 그치? 실제로 S' 봤을 때 S한텐 동일하게 도달하게 보여. 그건 얘 입장에선 너도 그러겠지라고. 왜 너 어차피 여기 지나갔잖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S관성계 입장에서 S'은 이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S' 관성계에서도 어쨌든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느끼려면은 얘는 오히려 B가 먼저 폭발하고 A가 나중에 폭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또 꼬여 이제.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치?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 S관성계에서 동시에 도달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상대 속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까지는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S'만 와봐. 일단 밑에 가지 마시고. S' 입장에서 어쨌든 여기서의 거리 일직선이니까 얘들 간의 거리도 같을 건데 동시에 폭발했어. S' 입장에서 G한테 동시에 도달해. G한테. 알겠어? 폭발하는 순간을 본 거니까. 자기도 가운데서 거리 같은 데 있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했다 이 얘기야. 내 입장에서 동시. 네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S 입장에서는 G가 멈춰있고 얘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잖아. 얘 분명히 앞으로 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B랑 가까워지는데? B랑 가까워지는데 A랑 B에 있는 별이 폭발할 때 빛이 동시에 도달했대. 거리가 누가 더 먼데? A가 더 멀잖아. B가 더 가까웠잖아. 근데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는 S자 폭발을 동시에 안 한 거야. 시간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먼저 폭발했고 먼저 빛을 쐈고 나중에 폭발은 내가 빛을 쐈는데 짧다 보니까 동시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 밑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S관성계에서도 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입장이 아니야.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누구 입장에서 동신지는 가까이 이해됐지? 자,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면서 여기 오른쪽부터 봐봐. 일단 하고 있었으니까. S 입장에서 봤을 때 S가 이제 S'한테 수신을 받은 거야. 통신을. 야, 나 동시에 지금 A, B가 폭발하는 거 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S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한테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고? 너한테 동시에 도달했다고? 너는 분명히 B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동시에 도달했을까? 얘가 먼저 터져서 먼저 너한테 달려가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받아들였을 때 동시에 폭발하는 걸로 봤구나. 이걸 S 입장에서 S'을 이해하려는 관점인 거야. 밑에가. 서로의 관점에서 노려본 거야. 그래서 너한테 동시에 도달했다는 건 얘가 먼저 폭발했구나. 그래서 S관성계 입장에서 S'한테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껴지려면 도달을 동시에 했으니까 폭발한 시점은 오히려 A가 빠르다. 여기 이해됐지? 자, 이제 또 입장차를 바꿔서 여기로 왔어. 여기 A, B가 동시에 자기한테 도달했다라고 이제 얘가 자랑을 했어. S'한테. 근데 S'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멈춰있고 너 분명히 왼쪽으로 운동하던 애 아니야? 그럼 너는 거리가 A랑 더 가깝잖아. 그럼 넌 A한테서 온 빛이 있고 B한테서 온 빛이 있을 건데 그게 동시에 너한테 왔다고? 그럼 동시에 너가 느끼려면 얘가 먼저 출발했어야겠네. 그럼 너한테 동시에 왔다는 건 B가 먼저 폭발했구나. 라고 S'의 관점에서 S의 상황을 이해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S'은 S가 A 쪽으로 간다라고 느끼니까 동시에 도달하려면 거리가 달라지는 거고 얘 입장에선 또 얘가 앞쪽으로 B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B랑 가까우니까 동시에 도달하려면 A가 먼저 폭발한 거고 입장 차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 알겠어? 동시에 폭발과 동시에 도달을 약간 구분을 한 거야.
폭발하는 동시에 바로 도달한 게 아니야. 먼저 폭발했으니까 동시에 도달했겠지. 도달이 사건이야. 폭발이 사건이 아니야. 두 사건 일어난 거는 빛이 도달했다라는 게 사건인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동시에 도달했다는 동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해서를 하면서 폭발 시점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관점에서 이제 누구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먼저 폭발하고 나중에 폭발하고가 달라진다는 거지. 왜냐면 서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니까.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실제 한 관성계에 있는, 얘는 다른 관성계가 아니야. 한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동시에 이랬다고 느껴도 다른 관성계 입장에서는 아닌데? 너 동시에 아닌데? 너 A가 먼저 터졌잖아. 너 B가 먼저 터졌잖아.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 우주 공간에서 본 입장에서는 얘네 동시에 터지기 맞는데. 알겠어? 근데 이게 동시에 터졌다도 결국은 우주 공간에 있는 관성계 입장인 거지. 얘가 봤을 땐 그조차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어? 되게 이상하지? 가르치면서도 내가 되게 사이비 그 교주가 된 느낌이야. 여기는 맨날. 자, 그래서 요 내용,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고 이제 나오는 게 시간 지연. 지연이라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시간 팽창이라 불러요. 자, 시간 팽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시간이 늘어났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은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이 돼. 시간의 상대성이야. 왜를 이해하지 마. 그렇구나 해야 돼. 약간 여기서는 일단은. 그리고 말 그대로 정지했다는 건 내 입장이라 했어. 또 누군가 봤을 때는 상대의 입장이 바뀔 수 있어.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가 정지의 내를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돼요. 서로의 입장 차이니까. 자, 고유 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유 물리량으로서 좌표계 내에서 물체랑 함께 있는 관찰자 입장이야. 물체랑 함께. 그럼 한 좌표계지, 한 관성계지, 다른 좌표계가 아니야. 한 관성계에서 측정한 길이, 시간, 질량을 고유 물리량,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고유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좌표계에서 이 물리량을 봤을 때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고유 시간은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에 일단 시간 간격. 근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물체조차 같은 관성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V라는 속도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어쨌든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찰자 S'이 있어. S'이 빛시계라고 해가지고 빛이 바닥에서 출발해서 천장에서 반사해서 다시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일단 시간을 측정한 거지.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길이만큼 왕복을 한 거겠지? 그 길이가 지금 L'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빛시계. 자, 그러면 바닥면에 출발해서 도달할 때까지 실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얼마큼 움직였어? 2L'만큼 움직였지? 2L'. 자, 속력은 몇이야? 빛의 속력이니까 C죠.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S' 입장에서 실제 수직으로 2L'만큼 운동했으니까 얘가 측정한 시간은 어떻게 측정이 돼? 시간이 주기잖아. 왕복 주기. C분의 2L'이다. 근데 여기다가 T' 고유라는 값을 붙인 이유는 뭐야? 같이 있잖아. 우주선 안에 있잖아. 물체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고유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관성계의 관측자 S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왕복이 아니라 우리 아까 공 던진 포물선처럼 야, 빛 여기서 튕겼잖아. 그래, 일로 왔잖아. 이거 맞는 얘기지? 얘 입장에서 그렇잖아. 그럼 실제로 빗면 길이 L,
2개. 2L만큼을 움직인 게 되는 거야. S 입장에서는. 자, 그럼 S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2L이 되겠지. 누가 더 길어요? 아니, L이 더 길지, L'보다. 그치, 2L이 2L'보다 길지? 그럼 시간 비교했을 때도 누가 더 큰 거야? 여기 그냥 T가 큰 거야, T 고유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관성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래,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관찰자를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라고 생각한 거야. 바뀌어도 상관없다 했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은 팽창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 여기는 여기가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인 거잖아. 정지했던 애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보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됐지.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얘기했듯이 이건 결국은 이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빠르게 간다는 누가 누구 입장에서 봤냐에 대한 표현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느리게 간다가 결국 시간 지연에 대한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야. 이게 시간 지연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한테는 8초 흘렀는데 너한테는 왜 2초 흘렀어?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그럼 실제는 8초 입장이 더 느리게 간 거잖아.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양으로 비교하면. 그럼 내가 8초 흘렀을 때 얘가 8일 때 얘가 2야. 그럼 무슨 정지했던 애가 빠르게 움직이는 애를 봤을 때 더 느리게 흘러? 얘가 더 빨리 간 거 아니야? 얘 2초밖에 안 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1초의 간격이 커졌다 이 얘기야. 1초의 크기. 원래는 시간이 딱 같은 시간인데 원래는 8초라고 측정이 돼야 맞는 건데 그 8초가 너한테 왜 2초가 된 거냐? 슬로우 모션이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어? 그 상황이 느리게 진행된다. 약간 이런 느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 너 시계 약간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갭이 지연이 돼. 우리 원래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야 된다면 현진이의 시계는 1초, 2초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연됐다 이런 의미인 거야. 측정되는 값 자체가 커졌다의 그런 느리다가 아니야. 값은 오히려 여기가 빨리 흘렀으니까 값은 오히려 시간이 많이 흘러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에서 우주인 봤을 때 그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근데 그 느리게 흐르기 실제 세포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실제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끼친 거야. 알겠어? 그건 얘 입장에서는 얘가 빠르게 흐른 거겠지. 이해돼? 자, 그 시간 지연이란 우주 내부의 관찰자의 시간이 고유 시간일 때 우주선 밖에 있는 S가 측정했을 때는 너의 고유 시간보다 이 내가 측정한 시간이 더 긴데 난 8초인데 넌 왜 2초야? 그럼 실제로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느낀다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바뀌면은 S 프라임 봤을 때 S는 또 그때도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하지 마. 그냥 무조건 상대방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내가 봤을 때 너가 느리니까 너가 봤을 때 난 빠르네 이렇게 보지 마.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느리다. 자, 그 결국은 시간 지연이 그럼 얼마큼 일어나냐라는 건데 지금 요거거든?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시간 지연의 정도야. 결국 그 비율이잖아. 자, 고유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시간이 지연됐냐는 결국은 1에서 빛의 속력분의 이 물체의 운동 속력. 이 V는 무조건 C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제곱을 한 값을 빼주니까 얘는 당연히 1보다는 크겠죠. 그 값이 루트 값으로 나눠지니까 1보다 큰 값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그 값은 어떻게 돼? 아니 여기 1보다 작고 0보다 큰 값이니까 소수점분의 t 고유가 되잖아. 그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 왜냐면 1 빼기 소수점이니까 이 값도 소수점. 근데 루트 소수점이면 오히려 값이 그 분모로 이제 뭐 10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잖아. 100분의 몇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이 우주선이
0.9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 자, 0.9c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은 시간 지연이 얼마큼 일어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시가 어떻게 대입하면 돼? 1 마이너스 c분의 0.9c겠죠. c분의 0.9c에 대한 제곱을 빼주는 거야.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게 10분의 1이니까 0.1의 제곱 빼주는 거지? 맞아? 그럼 0.99가 분모에 오겠죠? 그래서 실제 그럼 루트 0.99분의 t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딱 숫자가 예쁘게 되게끔 맞춰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내가 막 했고 약간 0.6c로 바꿔봐. 0.6c가 되면은 뭐가 돼요? 요거 제곱한 게 0.36이잖아. 1에서 0.36 빼면 분모 뭐예요? 0.64지? 0.64분의 t 고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바로 0.8로 바뀌잖아. 그럼 4분의 5만큼 지연됐다. 그 비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답이 예쁘게 나오게끔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한 장면을 봤을 때 결국은 내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흘렀지만 밖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른 거기 때문에 실제 봐봐. 안에 시간 비교해봐. 안에 시간 비교했을 때 이 초가 바라보는 방향은 어때요? 똑같지? 근데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야. 느끼는 게. 알겠어? 응.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흘렀는데 얘 봐봐.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한테 이만큼 흐른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와가지고 얘는 이거인 건데 얘 입장에서는 요거다. 오히려 그림이 더 헷갈리게 약간 그려놓긴 했네. 최면에 걸리세요. 자, 이번에는 길이 수축. 길이 수축까지만 오늘은 어차피 할 거거든? 조금만 힘내.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계속 2번, 3번 해줄게. 자, 길이 수축은 말 그대로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느끼는 건데요. 한 관성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봤어.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되는 것처럼 관찰된다라는 거야. 길이조차도 상대적이다라는 건데 일단 고유 길이는 정지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를 이제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실제 이제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야. 즉 지구에 있는 아니면 달에 있는 이 관찰자가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그거는 이 우주의 태양계라는 하나의 관성계에 있는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때가 고유 길이야. 근데 이 우주선에서 달리고 있는 S'의 관찰자는 이 아래라는 다른 또 관성계잖아. 운동하고 있는 정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S' 입장에서 지금 지구와 목성이 일단 내가 달리고 있으니까 얘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그건 상대 속도인 거고 길이는 왜 건드려? 안 그래? 자, 길이가 왜 바뀌냐에 대한 해석 봐봐. 우주선 안에 S'에 지금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일단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때 우주선 안에 있는 S'을 봤을 때 입장을 한번 해석을 해봐. 시간은 일단 우주선 안에 있는 애한테는 고유 시간이 맞아. 나한테는 T'이라는 시간이 흐를 거야. 고유로. 그리고 지금 길이가 결국은 이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면서 얼마큼 운동해야 돼? 지금 이거는 지구에서 출발해서 목성에서 가는 요 시간이거든, 사건이.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내가 온 거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고유 시간인 거고 그럼 V라는 속력으로 고유 시간 왔으니까 VT 고유가 되겠지. 프라임 고유. 그때의 길이가 이제 L'인 건데 자, 여기 입장에서 그럼 이거는 왜 얘네가 비교가 되냐? 일단 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 아니다. 얘가 출발해서 도달하는 거는 상대방의 시간이니까 더 느리게 간다라고 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얘가 나는 빨리 도달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느리게 도달해? 라고 입장의 차이가 생긴 거지. 그러면 이때 S 입장에서는 이들이 진행한 거리가 VT라고 해석이 돼요. VT. 그럼 실제로 T가 더 크지? 그러다 보니까 L 고유가 길게 측정이 되는 거야. 고유의 입장이 이번엔 바뀌었지? 시간은 왜 관측자 얘가 아니라 우주선 안에 있는 애의 시간을 고유라고 하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애 자체가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유의 시간인 건데 지금 거리에 대한 고유를 왜 밖에 있는 달한테 준 거냐면 지금 달과 지구와 목성이 같은 하나의 관성계에 있잖아. 내가 하나의 관성계에 같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유를 붙이는 거야. 알겠어? 이건 운동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의 관성계라고 생각해서 시간은 여기 입장 그리고 거리는 관측한 자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여기가 더 길게 흘렀으니까 진행도 더 오랫동안 날아갔다라고 느끼는 거지. 따라서 S 입장에서는 거리가 더 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도 늘어난다. 알겠어? 여기 입장에서. 그러면 역으로는 반대는 수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오히려 T 프라임 고유보다 T가 크니까 L 고유가 더 큰 거다. 그럼 L 고유가 크다고 해서 이 고유값이 늘어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이는 팽창이 아니라 오히려 수축의 표현을 쓴다. 왜냐면 지연,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거는 진짜 운동하고 있는 애의 입장, 우주선 안에 있는 입장에서 붙이는 용어야. 관측자가 봤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용어야. 내가 너를 봤을 때. 그럼 나는 길고 너는 짧으니까 너는 길이가 수축됐어. 라고 해서 얘는 수축인 거고 내가 봤을 때 너의 시간은 길게 흘렀어. 라고 하면은 시간은 팽창인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용어를 잘 붙여야 돼. 지구라는 하나의 관성계면 안 돼. 다른 관성계에서. 그리고 빛의 속력이랑 가까울 때 이게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지구에서도 내가 멈춰있고 달리는 자동차를 볼 때는 다른 관성계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그게 너무 미미한 거지.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조건에서 빛의 속력과 가깝게 운동한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럴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여서. 왜냐면 우리 아까 공식에서 1-C분의 V제곱 얘를 루트로 해가지고 했었잖아. 얘가 V가 C랑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작으면 뭐에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럼 루트 1이니까 결국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C랑 가까우니까 이제 0. 몇이든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같은 지구상에서 아무리 빨라도 우리 비행기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택도 없어. 그러면 티가 안 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뭐 여기 그림으로 표현하게 보시면요. 우주선에 탄 S 프라임 봤을 때 나는 더 짧게 보인다. 이걸 움직임으로 요딴 것도 생각하지 마. 알겠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길이가 더 짧게 보인다. 짧게 느껴진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오히려 길이가 어때? 더 다르게. 여기 바깥에서 봤을 때 아까 길이 늘어난 거였잖아. 더 컸잖아. 알겠어요?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요거 생각하는 거야. 실제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입장 차이라는 게 바로 상대성 원리예요. 실제 길이가 딱 몇이다? 그럼 고유가 실제냐 뭐가 실제냐라는 걸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S가 우주선에 탄 다음에 그럼 달라지는 거지 또. S가 지금 멈춰 있으니까 가능한 일인 거야. 근데 여기 자리에 해야 돼. 이 길이 수축.
자, 얘도 수축이고 얘도 수축이지. 근데 우주선에 탄 S' 입장에서는요.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수축이야. 거리가 짧으니까 내가 금방 도달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달에 있는 S 입장에서는 너 시간 길게 갔잖아. 너 시간 길게 간 이유가 뭐냐면 너 몸체가 짧아져서 그래. 너 몸체가 짧으니까 출발해서 도달할 때까지 더 오래 걸린 거야. 즉 달에 있는 S 입장에서도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건 거리에 대한 수축이 아니라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된 걸로 보이는 거야. 실제 길이보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거든. 그러니까 둘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뭐가 수축됐냐에 대한 차이인 거지. 알겠어? 즉 우주선 입장에서는 내가 출발해서 내 머리가 먼저 도달한 데까지니까 나는 그 거리만큼만 가면 돼. 그지? 근데 밖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너 몸체가 짧아져서 더 많은 거리를 가야 돼서 그래서 나한텐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된 거다. 즉 너는 몸통이 짧아진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시간이 늘어난 거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 복습 잘 해봐야 돼 여기는 진짜. 계속 반복해서 해줄게. 결국은 길이 수축이라는 거는 지금 운동하고 있는 S'이 측정한 거리는 관측하고 있는 S가 측정한 거리보다 더 짧게 측정된다. 그리고 정지있는 S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길이가 오히려 짧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러면 이 속력이 빠르면 요 비율이 또 달라지는 거지? 이 비율이 1에 가까워져? 아니면 이거 분모가 아니니까 이번엔 곱해지는 거잖아. 1에 가까워져? 아니면 소수점으로 가? 속력 크면 오히려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 속력이 빠를수록 더 크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그 시간은 오히려 이 값을 분모에 나눴지만 길이는 분자에 곱했어. 자, 방금 얘기 봐봐 다시. V가 C에 가까울수록 오른쪽 값이 1에 가까워진다 했지. 오른쪽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이 루트 값은 1 빼기 1이 되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만큼 수축은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속력이 느리면은 1이 곱해지는 거니까 수축이 거의 안 일어나는 거고. 알겠어? 그럼 오히려 아까 다 위에도 그 시간의 경우도 시간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 경우는 오히려 속력이 빠를 때라는 거. 알겠어?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속력을 다 빛의 속력과 비슷하다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뮤온이라는 건데 요것도 단독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뮤온 일단 여기 옆에 보시면 우주에서 온 입자야. 이런 우주에서 온 입자가 공기랑 충돌해서 어떤 전하를 띠게 돼서 약간 전자랑 비슷한 겁나 가벼운 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뮤온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지표면까지 실제는 도달을 못해. 근데 실제 많은 뮤온이 관측이 됐다라는 거지.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관점, 지상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나는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 안 늙는 거야. 그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안 죽고 떨어질 수 있다. 자, 관찰자 입장에서 운동안을 봤을 때 시간 지연인 거야. 너의 시간은 느리게 가. 라는 거고, 이번엔 뮤온의 입장이야. 뮤온 입장에서 나는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거리가 짧게 느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수축이 일어난 거야. 즉 길이 수축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 이 뮤온 문제는 길이 수축은 뮤온 입장, 시간 지연은 관찰자 입장.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 뮤온이 짧은 거리만 떨어져도 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났으니까 난 죽지 않고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역으로 이것도 그럼 뮤온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기엔 너무 뮤온이 작아서 그죠? 너무 애매해.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냥 아예 입장차로 생각을 해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이고 얘는 지상이니까 아예 입장이 달라요. 얘는 이제 정지한 관찰자 입장. 그리고 뮤온과 함께 움직이면 다른 관성계에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뮤온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해석이 쉽다. 알겠어? 좀 쉬었다 할까? 쌤 목이 너무 아파서 좀만 쉬었다가 뒤에 개념 확인 문제 채울 건데 바로 채우지 말고 일단 너의 여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급선무니까 이해하고 채우고 119페이지 여기 완전스 비법 특강에 아까 했던 얘기들 다 정리가 돼 있어. 쉬었다가 여기 내용까지 같이 보고 마무리 해줄게. 알겠지?